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호주의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 8월 24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호주 세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 세금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는 미국 정부 웹사이트인데요. IRS, 여기가 미국 세무서죠. 그런데 한국말로도 이렇게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소개해 놨습니다. 미국의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번, 미국 밖에서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이게 질문이고요. 정답은 당연하죠. 귀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시든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면 뉴질랜드에 살건 호주에 살건 한국에 살건 관계없이 그 나라에 세금을 낸 뒤 미국에다가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래야 미국이 좀 더 세금을 거둘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의 질문과 대답을 보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미국 사람들이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외국에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도 또 미국의 소득세 신고서를 내야 된단 말입니까? 정답 당연하죠. 그게 싫으시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시던가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하시던가 하세요. 여기까지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국세청에다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규칙이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익숙하신가 모르겠어요. 세버린이라는 사람인데 82년생이고 브라질 사람이고 유태인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 미국 시민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한 일 중에 나중에 알려진 것은 2004년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죠. 자기 친구랑 두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저커버그인데 이 사람이랑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2004년에 1000불씩 내서 회사의 지분 50%씩을 갖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18,000불씩 더 내기로 했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50%의 지분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2009년이 되면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싱가포르로 이사를 가죠. 2009년에 싱가포르에 이사를 가더니 2011년 9월이 되면 이 사람이 저 미국 시민 안 할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2011년 9월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 해인 5월, 2012년 5월 달에 페이스북이 상장을 하게 되죠. IPO. 그래서 재산이 엄청 늘어나게 되고 주식을 팔거나 한다면 거기에 세금이 엄청 많이 붙겠죠. 그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나 미국 사람 안 할래요 라고 그 전해인 2011년에 발표를 했다고 정황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법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죠. 예를 들어 밥 케이시, 이 사람은 미국의 상원의원이라는데 이 사람이 발표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Renouncing citizenship to simply avoid paying your fair share. 즉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시민권을 포기하는 일은 그것은 무엇이냐? is an insult. 그것은 모욕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분리부정사를 써가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또 다른 상원의원 세네터 슈머라는 분은 뭐라고 말했느냐? It's infuriating to see someone sell out the country. 누군가가 나라를 팔아버리는 모습 보고 있으면 infuriating 해요. infuriating 찾아보니까 extremely angry, 엄청나게 화가 나요. We plan to put a stop to this tax avoidance scheme. 이런 식으로 세금 피하는 거 못하게 할 거예요. There should be no financial gain from renouncing your country. 나라와의 관계를, 조국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재산이 늘어나는 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당시에 법을 제안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돌아올 수 없게 했을까요? 5년일까요? 10년일까요? 당시에 사용된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Forever. 살아있는 동안은 돌아올 수가 없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당시에 법을 제안했던 것이죠.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미국 내에 있다가 이게 결국 이대로 법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죠. 이 세버린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의 세금을 절약했을까요? 이런 의문을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었는데요. 당시에 뭐 67밀리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2012년 5월 달에 기사를 쓸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IPO를 했더니 뭐 한 38불 정도 됐다는 거죠. 주당 38불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 2023년 8월 달에 보니까 294불이군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300 몇십 불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한 60 몇 밀리언에서 그로부터 한 10배 정도까지는 세금을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위키피디아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내지 않은 세금이 한 700밀리언쯤 될 것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여기까지는 미국 이야기고요. 이제 본론인 호주 이야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TO 웹페이지인데요. ATO 웹페이지에 보면 호주를 떠날 때 어떻게 하면 호주에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가서 질문에 대답을 하면 뭐 납세자입니다, 아닙니다,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주는 것이죠. 그것에 관해서 호주 정부가 여기 보시다시피 2023년 7월 달에 작은 PDF 파일을 하나 발표했어요. 개인의 텍스 레지던시에 관한 뭐 겉장 빼고 17페이지짜리 PDF 파일이에요. 이 문서의 6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Simplicity, 단순함, Certainty, 분명함. 그러니까 호주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단순함과 분명함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문서를 만들어서 도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는 언제 호주의 텍스 레지던트가 되고,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갈 때는 언제까지만 호주의 텍스 레지던트인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 문서를 통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의 15페이지를 보면 언제 호주의 텍스 레지던트가 되는가, 그것을 설명했어요. 호주에 45일 이상 살고 주거지가 호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 일도 하고 은행 계좌도 열려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이런 조건 중에 몇 가지 이상을 충족시킨다면 그러면 호주의 텍스 레지던트가 됩니다. 이것은 뭐 상식적인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국으로 갈 때 어떻게 하면 호주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인데요. 이 문서가 그것을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오래 살던 사람이라면, 즉 3년 이상 살던 사람이라면 이 규칙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인데요. 이 규칙이란 올해도 호주에서 보낸 시간이 45일 미만이고 작년에도 호주에서 보낸 시간이 45일 미만이고 그 전해에도 호주에서 보낸 시간이 45일 미만이면, 즉 3년 연속으로 각 해마다 45일 미만으로 살면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다행히도 호주 여권을 포기하라고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지금 법의 형태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는 정부 문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현실에 가깝게 와 있는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미국 규칙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미국은 2011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이미 2012년에 그 효과가 있지만 호주는 국적을 포기해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미국이나 호주나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혹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어디 먼 곳으로 가도 계속 본국으로 세금 신고를 하세요 라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요. 여기까지 세금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국어 교과서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상당히 관련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우리가 자주 본 글이에요. 님의 침묵. 이걸 우리가 배울 때 님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님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냐, 아니면 국가냐, 혹은 이걸 쓰신 분이 불교에 관련되신 분이니까 님이라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에 관련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키위랑 호주과자에서는 그 세 가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녹음에 근거하여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 님이란 무엇이고, 나라는 건 무엇이고,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침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님이라는 것을 만일 납세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나라는 것을 국세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간다라는 것은 납세자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납세자가 다른 나라의 텍스 레지던트가 되는 행동, 이것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것을 간다라고 한다면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는 것은 아까 그 문서에 나온
ceasing residency, 즉 텍스 레지던트의 의무가 정지되는 그런 현상, 그런 것을 보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받아들이면 드디어 침묵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상태인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세금을 내면서 호주에는 텍스 리턴을 하지 않는 그런 행동,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행동, 그것이야말로 님의 침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요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닐까 해요. 호주 ATO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님을 마구 보낼 수가 없죠. 님을 보내기 위해서는 님이 호주에서 45일 미만으로 거주한 시간이 3년이 지나야 님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호주 정부와 님의 침묵을 연결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님의 침묵은 1926년에 발표가 됐군요. 그리고 호주 정부가 이 문서를 발표한 것은 2023년 7월이고요. 그러니까 100주년은 아니에요. 100주년이 되려면 3년이 남았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 문서에서 3년을 언급하고 있는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4페이지에 3 income years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밑에도 3 or more income years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6페이지에는 3 prior tax years 이런 표현이 나오며, 그 다음 10페이지에는 3 consecutive income years 등등 이 3년에 대한 언급이 무수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한두 번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번 나온 것까지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 세금과 님의 침묵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